오늘은 3단원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의 작은 3단원 유교의 전통과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순서는 첫 번째 유교에 대한 소개이고요. 두 번째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게 된 배경, 세 번째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네 번째 유교가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입니다. 첫 번째 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교는 중국의 공자에 의해 창시된 것입니다. 조선의 국교로 선포가 되었고요. 최고의 덕목은 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인의, 예지, 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 중에 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유교의 강조점은 삼강 오륜과 관훈 상제인데요. 일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규율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에 의한 생활은 부모에 대해 효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는 것이고, 세 번째, 예를 갖추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대해서 잘 공부해 보았고요. 두 번째,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말은 불교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불교는 원래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였었죠. 그래서 많은 절과 불상, 탑과 같은 불교 문화재가 많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런 불교가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신진 사대부들은 중국에서 건너온 성리학을 공부하였고요.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를 개혁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후에 유교를 나라의 국교로 삼고 숭유억불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숭유억불 정책이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해보자면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잘 공부해 보았고요. 세 번째,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국대전은 유교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작기간은 조선 세조왕 때부터 성종왕 때까지고요. 이 경국대전은 조선에서 최고의 법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법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되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경국대전에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정치, 문화, 사회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이 경국대전의 모습이고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 하면은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고, 땅과 집을 사거나 팔면 100일 안에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들을 모아놓고 이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경국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공부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유교가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교라는 것은 백성들만 지키는 것은 아니었어요. 왕이 이 유교를 따르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왕이라는 사람이 유교의 가르침에 먼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른께 인사를 하면서 효를 실천하고 나랏일을 결정할 때에도 백성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백성이 항상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유교에서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삼강오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삼강에는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이 있고요. 오륜에는 군신유의,
붕우유신, 장유유서, 부부유별, 부자유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5가지를 합쳐서 삼강오륜이라고 하고요.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유교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학습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강오륜 외에 관혼상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행사들도 이러한 유교의 가르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관례라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15세가 넘으면 좋은 날을 받아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성년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관례라고 하고, 오늘날에도 만 20세가 되면은 5월 중 한 날에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죠? 두 번째, 혼례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고요. 결혼을 하는 사람은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혼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의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혼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제가 되겠죠? 상례는 장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추모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네, 제례가 되겠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낸다. 자, 이렇게 관혼상제 기억이 잘 납니까?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 4가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유교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것으로서 상강 행실도가 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책이고요. 우리나라의 충신, 효자, 연려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보면은 그림이 보입니다. 여기 위에는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으로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 평민이나 부녀자들도 이 책을 읽을 수 있었겠죠. 오른쪽에는 한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강행실도 또 살펴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모범 사례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이 책 내용대로 충신이 되고 효자가 되고 연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4가지 공부를 잘 해보았고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잘 해결하고 클래스팅의 답글로 잘 보았다는 것을 표시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